안녕하세요, 송이쌤이에요. 오늘은 카톡 컨셉으로 선생님이 한번 수업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정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열공열공 해주세요. 자, 가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다양한 독후활동 방법을 탐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배운 단원이 책 읽고 대화하기 단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석 계약 이후에 하게 되는 수행평가도 이런 독후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더 쫑긋 세우고 오늘 수업 들어주세요. 자, 그럼 송이쌤과 함께 성장하는 국어 수업 한번 로그인 갈까요? 선생님이 항상 우리의 국어 수업을 좀 더 따뜻한 우리를 꿈꾸는 동행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천안종중 1학년 1반부터 4반 친구들 여러분 선생님이 이틀 연속 독서 활동과 관련된 과제를 부여하다 보니까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선생님이 설마 3일 연속으로 활동 과제를 내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요. 오늘 활동 과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독후 활동 방법들을 말 그대로 탐구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고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가봅시다. 선생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요. 선생님, 독서 일지랑 독서록을 쓰는 것만 독후 활동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독후 활동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선생님이 4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어요. 먼저 초급편, 좀 쉬운 거, 여러분들 누구나 할 만한 것들. 첫 번째는 등장인물의 뇌구조를 그리는 거야. 혹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의 뇌구조를 그리는 거. 혹은 인상 깊은 구절을 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책만 읽고 끝나기보다는 반드시 독후 활동, 정말 간단한 것이더라도 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하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 중에서 초급편과 중급편까지 살펴볼 거예요. 가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독후 활동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의 뇌구조를 그려볼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 속 등장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나 단어 이런 것들, 문장을 선정을 해서 뇌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첫 번째 거는 별을 스치는 바람이라는 선생님 정말 강력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삶, 감옥에서의 그 마지막 삶을 바탕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낸 그런 소설을 읽고 소설의 화자인 말하는 사람인 나의 뇌구조를 학생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면 막 스기야마 누가 죽인 거지? 왜 죽인 거지? 망할 전쟁, 윤동주 의문의 주사, 살아있는 문짝을 원해. 두려움,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 유죄, 이런 그런 등장인물의 생각들이 들어있지요.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을 읽고 학생이 표현한 뇌구조도 있어요. 유진과 유진,
큰 유진과 작은 유진, 두 명의 유진이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이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등장인물의 뇌구조, 주인공의 뇌구조를 그리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책을 읽고 난 후에 독자인 나의 뇌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 내가 느낀 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 강조하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책을 읽고 난 후에 나의 뇌 구조를 키워드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언어의 온도에서 진짜 사과는 아픈 것이다 라는 부분 함께 읽어본 거 기억나나요? 이런 것처럼 그 책을 읽고 독자의 뇌구조를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한 거. 그동안 한 말은 어떤 걸까? 내 언어의 온도는 어떨까? 내가 했던 좋은 말은 뭘까? 내가 했던 후회되는 말은 뭘까? 이런 것들을 뇌구조로 표현했고요. 옆에는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는 책을 읽고 학생이 표현한 뇌구조입니다. 수빈이 힘내. 아오이 보고 싶다. 얼마나 이쁘길래.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는 독후 활동은요. 손글씨로 직접 선생님이 책을 읽고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부분, 인상 깊은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노트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 구절이 마음에 남았는지, 왜 감명받았는지 그 이유도 간단히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오른쪽 보면 이 친구는 모모라는 책을 읽고 감명받은 명대사를 적어준 건데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걸 은조는 안다. 그렇지만 은조는 로봇 같은 경주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 친구가 명대사라고 생각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이유도 적어줬죠. 왜냐면 이 말이 정말로 현대사회를 정말 잘 나타내서 시험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경주라고 표현하니까 더욱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옆에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라는 구절을 친구가 책을 읽고 명대사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썼지요. 이 친구는 앞으로는 큰 꿈을 생각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내가 할 일을 차근차근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사를 명대사로 꼽았대요. 정말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감동을 주는 명대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메모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독후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 속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주인공에게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느낌들을 살려서 편지를 써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는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친구에게 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 라고 간략하게 독후 활동을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예시로 준비한 건요. 봐봐요. 제발 모른 척 해줘라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친구가 추천했는데요. 지금 자신 친구 사이로 고민한다면 그 해결 방법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했네. 두 번째,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요?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고민하고 있나요? 제발 모른 척 해줘 책을 읽어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고 고민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추천했네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 어떤 독후 활동 방법이 있냐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책 표지를 디자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듣고 있지요? 여러분 흔들면 어지럽니? 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을 활용해서 표현하거나 책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상상해서 나만의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은 실제 책 표지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책 표지를 디자인할 때 절대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선생님 주의사항 빨간색으로 땅 하고 표시해놨어요. 절대로 기존의 책 표지와 똑같이 그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기존의 책 표지를 어떻게 친구들이 새롭게 디자인했을까요? 지금은 중2, 그러니까 작년에 중1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했던 자료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했던 자료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책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책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책 광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랑도 같고요. 여러분, 지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이 기존의 책 표지.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책 표지 디자인한 거 보고 굉장히 감탄 많이 했는데요. 기존의 책 표지보다 더 멋지지 않니, 여러분? 막 책을 읽고 싶은 그런 생각 막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책 표지 디자인은 굉장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책 표지와는 다른 부분들, 책을 광고하는 측면에서, 책을 추천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의 독후 활동, 여러분의 독서 활동을 내면화하는 그런 독서 후 활동에 굉장히 의미 깊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책 표지를 디자인한 거 선생님이 좀 더 보여줄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기존 책 표지와 똑같이 그려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은 블루, 모모,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 기존 책 표지가 이거라면 학생들이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했을까요? 1학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짜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책 내용이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표현했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보면 뭔가 부담감, 긴장감,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나의 모습을 엄청 잘 표현했어요. 이런 나가 나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게 정말 디자인을 잘 한 거죠. 모모도 마찬가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책 시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일까? 라는 것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하지요. 첫사랑 블루.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책 표지는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점에 가서 혹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을 고를 때,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 책 표지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어서 작가처럼 책 표지를 디자인해 보는 거죠. 책북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책 내용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책 내용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한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비주얼 싱킹이 뭘까요? 비주얼 싱킹은요, 이미지, 그림과 언어를 균형 있게 사용해서 의미를 더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미술이 아니에요. 예술 작품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서 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언어를 함께 써서 표현하라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도대체? 자, 보여줄게요. 그 전에 주의사항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너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순하게 의미가 한눈에 확 들어오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핵심 내용에 색을 더할 때, 색을 더하면 여러분 가독성을 높이고 좀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그 색 사용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산만해질 수 있어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비주얼 싱킹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국어 수업에서 앞으로 많이 해볼 건데요. 비주얼 싱킹은 선생님이 학습의 방법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필수 개념이나 국어 개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들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해 보았을 때 정말 잘 기억돼요. 정말 잘 기억되고 굳이 막 외우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미 내 머릿속에 그게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학습 방법으로도 강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었던 유진과 유진의 그 뇌구조 기억나나요? 이번에는 이 유진과 유진이라는 이 책 제목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보이나요?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의 이야기. 큰 유진과 작은 유진에게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 상상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스키니진 길들이기라는 책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굉장히 이거는 잘 표현한 예시예요. 살 때문에 고민하는 그 주인공을 그리고 남자친구가 선물해진 분홍색 스키니를 이 분홍색 스키니 바지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 주인공이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어하는 그 아몬드 초콜릿도 표현하고 이런 것들, 책 내용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는 것도 독후 활동의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거 혹시 초등학교 때 해봤을지도 몰라. 이거는 비주얼 싱킹 중에서 핑거맵이라는 건데요. 내 손을 대고 손 모양을 그려.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 책 속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우리 마음이가 독서 토론을 했던 그 홍길동전을 읽고 이거를 비주얼 싱킹 중에서 핑거맵으로 표현한 거예요. 홍판서, 길동이의 어머니 길동 그리고 임금의 성격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마다 그림과 함께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에는 이 책을 읽은 독자인 나의 생각, 감상을 표현하고요. 이 손바닥 부분에는 인상 깊은 장면을 표현했죠. 이런 식으로도 책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으로 책을 소개할 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단원에서 이미 배웠지요. 여러분, 하이킹걸즈는 시험 대비 문제집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 은유법을 통해서 이 책을 소개하는 표현을 한 거죠. 왜 이 학생이 하이킹걸즈를 시험 대비 문제집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까지도 함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두렵고 낯선 자격증을 청소년들이 조금은 대비하고 생각하도록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나는 시험 대비 문제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한 거죠. 두 번째 거 보세요. 바람에게 부탁했어 라는 책을 이 친구가 한 단어로 우체부라는 구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체부가 편지를 대신 전해주는 것처럼 바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주는 수단인 것 같기 때문에 이 책을 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 거죠. 마지막으로 첫사랑은 블루라는 책을 읽은 친구가 이 책을 커피 우유라고 표현했어요. 커피 우유처럼 뭔가 달달한 거, 씁쓸한 맛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커피 우유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 책을 표현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독후 활동이 되겠지요. 그 책을 내가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책의 의미를 내가 기억하고 내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양한 독후활동 탐구 선생님이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 소개해 줬잖아요. 네 번째 고급편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은 활동 과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에는 지금 선생님이 소개해준 이렇게 강의해준 내용 이 카카오톡 템플릿을 통한 다양한 독후활동 탐구가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해보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질문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카톡 친구 추가하라고 반 단톡방 들어가서 이야기해줬잖아요. 카톡 친구 추가하고 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질문하세요. 국어교과 관련된 질문은요. 알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여러분 어린 왕자 말이에요. 어린 왕자 활동지 여러분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 여러분과 책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요 여러분.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자기가 한 거를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노트에 손으로 쓴 거 찍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워드로 작성한 친구들은 그냥 파일 그대로 첨부 파일로 쏴줘도 괜찮아요. 지금 아주 몇몇 친구들이 보내줬는데요. 굉장히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린 왕자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여우가 어린 왕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여러분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다양한 해석들, 이유와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요. 카톡 보내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그런 카톡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